기아자동차의 K8입니다. 시승 차량은 3.5L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전륜구동 차량이고요. 외관 컬러는 오로라 블랙 펄이라고 해서 진중한 느낌의 검은색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전면부의 그릴이 범퍼랑 일체형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에 없이 참신한 시도이기 때문에 외관에서 봤을 때는 실제보다 차가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릴 자체가 범퍼랑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디자인이고요. 본닛도 조금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차가 웅장해 보이고 날렵한 느낌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하고요. 센터 터널 끝부분하고 크로스패드가 만나는 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쪽에 풋램프도 적극적인 편이고요. 조수석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크러쉬패드 쪽으로 마치 밤하늘에 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독특한 형태의 DRL은 웰컴 라이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광량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제성 모두 좋은데요. 특히 초점이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오토모드의 민감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사각 조절도 가능한데요. 지금 제일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고요. 네, 여기 0레벨이고요. 끝까지 올리면 0,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일 끝까지 올렸고 다시 내려볼게요. 각도 조절이 꽤나 많이 되죠. 점등된 모습을 다시 보니까 DRL이 정말 독특하죠. 하단부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운전석에 앉으면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광원의 폭과 직제성 모두 좋습니다. 특히 외부에 나와서 보니까 안에서 봤을 때보다 이 광원의 폭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고 있고요. 초점은 정말 잘 맞습니다.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인데요. 비상등을 켰을 때와 동작이 다르죠. 최근에 나오는 국산차들의 LED 헤드램프는 정말 밝고 시야가 아주 시원합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모두 LED 타입이고요. 가운데 얇고 길게 그리고 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차가 커 보이고 특히 밤에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까지 보입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번호판 보조등도 LED를 사용해 줬고요. 후진등도 물론 굉장히 밝은 LED입니다. 테일램프 형상이 마치 치아 뿌리 모양 같았거든요. 낮에 봤을 때. 근데 밤에 이렇게 점등된 모습을 보니까 그 치아 뿌리에 신경들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 듯한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가감한 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도 조금 공격적이면서 스포티한 느낌들을 담아내려고 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감한 느낌들의 디자인들은 차분한 세단보다는 조금 세련된 느낌의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아주 잘 부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V6 가솔린 3.5L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 토크는 36.6입니다. 8단 자동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보다는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의 본닛 뒤의 주름들이 날카롭고 과감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들은 뒤쪽의 바디라인하고의 일체감도 좋은 편이고 또 기존에 약간 밋밋했던 중형 세단의 이미지를 벗어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중형 세단을 넘어서 준대형 세단 세그먼트에서도 이제는 세련되고 날렵하고 조금 과감한 느낌의 디자인들이 시도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범퍼 디자인은 단순하게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유연하게 해주면서 브레이크 냉각까지도 고려를 해주고 있고요.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 디자인으로 봤을 때에는 앞뒤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균형감이 좋으면서 스포티한 느낌들 측면에서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은색으로 몰딩이 덧대져 있는데 뒤쪽 범퍼까지 이어지는 선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해 보이죠.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입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되어 있고요. 가만히 보면은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끝부분에 조금 날카로운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쪽에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 창에도 이렇게 가니쉬를 덧대주고 있어서 조금 센스가 있다고 그럴까요? 기아 자동차의 최근 차량들, 소렌토라든가 카니발 신형에도 이런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디자인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대형 세단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약간의 쐐기형 디자인, 패스트백 형태의 느낌들을 이제는 준대형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굉장히 멋스럽게 잘 구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렵하게 떨어지는 후면부 디자인은 정면에서 딱 바라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테일램프가 얇고 길게 딱 자리하고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요. 멀리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요. 차량 컬러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이 굴곡이 굉장히 가감합니다. 디퓨저는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머플러는 이미테이션이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향해 있고 조수석, 운전석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캣 같은 것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입니다. 근데 작동하는 스위치 위치가 조금 그렇게 사용하기 편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뒤쪽에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스위치를 누르기에는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꾸준하게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공간감도 좋으면서 안쪽에 커버링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활용도 측면에서의 부족함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 때문에 기존의 기아 자동차의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당겨서 들어 올려보면은 안쪽의 구성도 깔끔하고요. 참고로 펑크3 킷을 갖추고 있습니다.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는 아니고요. 안쪽도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같은 것들 예방하고 공명음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이 패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껍게 구성을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안쪽에 이 패키징이나 커버링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버튼 타입으로 트렁크는 전동 작동하실 수가 있고요. 부드럽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식이죠. 이쪽에도 버튼이 있지만 측면의 버튼들이 메인 버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기아 자동차 로고 이쁘죠? 문을 잠가보고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원격 주차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를 뒤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뒤쪽에 후진등이 LED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네요.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제가 살짝 띄었는데 띄게 되면 차가 바로 멈추게 되고요. 이 정도. 앞으로 조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위쪽 버튼이죠.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 도어에는 없고요. 앞쪽 도어에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회색이나 아니면 블랙 원톤에서 벗어나서 조금 세련된 느낌의 컬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뜻하면서도 약간 중후한 맛이 좋은 것 같고요. 차량의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외관 블랙 컬러랑 실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컬러가 매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한데 이 패턴 안쪽에 맞춰서 버튼을 구성을 해놔서 좀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켓 같은 경우도 별도로 배려를 하지 않고 디자인을 조금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어서 고급감이나 일체감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도어 쪽에 가죽 퀼팅 처리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고요. 내 포켓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각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기아 새로운 로고가 있네요.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마사지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가죽 자체도 나파 가죽이 질감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쿠션이라든가 이 등받이의 각도 같은 것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것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또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돼서 몸을 잡아줬다 풀어줬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준대형 세단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게을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헤드레스트는 보기에도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고 제 체형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받쳐줬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파여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옷걸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센스를 발휘한 것 같아서 저런 아이디어는 전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센터 터널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근사하게 생겼죠. 마치 차량이 아니고 가구를 본 듯한 느낌의 마무리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달류는 오르간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속 페달은요. 페달류 전체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들 살려주고 있습니다. 풋레스트는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대형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 검은색 매트 부분이 딱 끊어지는데 저 위쪽까지 좀 가지고 가서 눈에 보이는 마무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이 아닌 자동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모터로 구동이 되고 네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왼쪽 측면에 보시면 버튼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세 장치부터 조사각 조절, 조서각 조절은 참고로 3단계입니다. 0레벨, 1레벨, 2레벨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약간 하회탈이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구현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입체감도 있고 전에 없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는 참신하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스티어링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가죽의 질감도 좋은 편이고 약간 도톰한 편이라서 남성 운전자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자연흡기 가솔린 V6 3.5L 엔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느낌을 구현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HUD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컬러라든가 크기, 그리고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죠. 물론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크러쉬패드의 마무리도 좋습니다. 디자인이나 소재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A필러 안쪽에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되면 스피커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참고로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의 옵션 스피커 구성은 총 14개라고 합니다. 클러스터의 느낌은, 이 클러스터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AVN하고 클러스터가 쭉 연결이 됩니다. 12.3인치 두 개를 이렇게 포개 놨는데요. 보기에도 참 좋고 깔끔하면서 이제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기존의 승용차,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라는 느낌을 조금 이색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유효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인데요. 일단 보기에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스마트 모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전환이 됩니다. 기존의 메뉴 구성은 기아자동차의 다른 라인업과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색적인 부분이 이 메뉴를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스티어링 좌우측이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은 좌측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들어가고 우측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좌우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반응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로고는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AV에는 12.3인치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널찍하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간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의 반응도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하죠. 좀 특이한 부분이 이 가상으로 차를 이렇게 그려주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실제에 가깝게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운전에 좀 미숙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방향지 시등까지 디테일, 어떤 차들은 요 버추얼 카메라를 달아놓고서는
방향지 시승을 켜게 되면 그런 곳까지 연동하게 해놨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기아자동차의 다른 라인업과 같고요. 반응도 빠른 편이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많이 익숙한 형태의 구성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또 독특한데요. AVN하고 공조장치 컨트롤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패널에서요. 지금 상태는 AVN을 컨트롤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버튼을 살짝 누르면 지금 바뀌시죠. 요거는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 방식의 스위치도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딱 켜지면은 요거는 공조장치 컨트롤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전환시키면 볼륨하고 파워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키 형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를 조금 더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크기 적당하고요.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것 같은데 기능상의 부족한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 방향지 시등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조작감도 좋은 편입니다.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패널 같은 것들도 신경 굉장히 많이 썼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고 USB 단자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충전, 또 하나는 입력 단자 A타입으로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 터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근사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는데 약간 들어 올려 있으면서 운전석 쪽으로 살짝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용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랑 카메라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 센서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다이얼 방식인데요. D에서 R까지 한 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요. P모드는 가운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야간에 간접 조명 들어오고요.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잡해 보이는 기능들도 참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스티어링의 열선도 잊지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이 넓으면서 완만한 각도로 뒤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암레스트도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했고요. 안쪽의 공간도 충분한 여유를 갖추고 있고 이 파티션을 나눠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안쪽에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크기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각도도 나쁘지 않고 안쪽에 이 마감 같은 것들은 카펫 재질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덮어놨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개방감이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측면에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있지 않았고요.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인데요. 끝까지 내려가느냐? 요만큼 남습니다. 유리는 조금 남고요. 뒷좌석에도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장하고 등받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적용되어 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죠. 넷포켓은 크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 진입할 때 입구가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쪽도 그랬는데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패널 있지 않았고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로고 준비해 놨습니다. 측면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통풍 시트 때문에 이 구멍이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닥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 발 공간, 뒷좌석 안장하고 이 바닥하고의 높이도 제법 좀 확보를 해놔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AWD 선택이 가능한데요. 4륜구동 선택이 가능한데 비교적 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뒷좌석 공간 활용도는 여전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ISO 픽스 있지 않았고 커버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이 이 디자인 때문에 약간 패스트백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쪽을 이렇게 파놔가지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요? 안쪽을 살짝 파놔가지고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좋은 편이고요. 헤드레스트 자체 형상이나 이 쿠션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편안하죠. 암레스트는 잡아당기시면 되고 컵홀더가 앞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되게 되어 있는데 텐션이 좀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도 간단한 컨트롤들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깊이도 제법 있는 편이고 센스 있게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도 신경 참 많이 썼죠. 디자인에 비해서 타고 내릴 때 이렇게 거슬리는 것들은 없습니다.
무릎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먹 뭐 2개 반, 3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데도 독특한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해뒀네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는 생각보다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여기에 옷을 걸어 놓으실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 이렇게 뭐 걸어 놓거나 고정 같은 거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가운데 준비해 놨고요. 이 차는 3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개별 조절되고, 뒷좌석은 이제 온도 조절에 통합돼서 하나로만, 뒷좌석 좌우측이 구분이 안 되고 하나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 가능하죠.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A타입 2개, 그래서 총 뒤쪽에 USB 충전 단자는 3개 마련을 해뒀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수석은 릴렉스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버튼 한번 딱 누르시면 작동이 안 되나요? 아, 되는구나. 네, 굉장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 갖춰집니다. 용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시 원위치로 가고, 원터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워크인 스위치 기능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운전석 중심의 비대칭 디자인입니다. 콕핏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굉장히 세련되면서 이 수평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량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B필러에도 에어벤트 같은 거 마련을 해뒀으면 조금 더 냉각 효율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실내 등은 모두 다 LED로 깔끔하게 잘 갖춰져 놨고, 천정의 이 재질 같은 것들도 신경을 참 많이 써서 고급스러움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K8 3.5 이륜구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3.5L 엔진은 300마력의 토크가 3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토크가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힘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의 매칭도 좋은 편이고요. 8단 미션은 비교적 기어비를 좀 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색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들은 들지 않습니다. K8을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은 전장이 5m가 넘고요. 휠베이스도 2800, 2900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에 있어서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죠. 가장 먼저 느꼈던 부분은 이 승차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 차는 ECS가 적용이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뭔가 기존의 국산차에 비해서 꽉 조여져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과거의 국산차, 뭐 중형차, 준대형차, 대형차로 가더라도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부드럽고, 뭔가 이 유럽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조금 뭔가 아쉽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적어도 K8에서는 승차감, ECS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서는 그런 아쉬움은 크게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링도 마찬가지예요. 핸들링도 MDPS 뭐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법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느낌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제어가 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승차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핸들링, 스티어링의 반응 같은 것들도 기존 국산차에 비교해서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인연비는 10.3으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8.8, 고속도로에서는 13km대, 13.23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19인치 이륜구동 차량 기준입니다. 실제 주행을 해보면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으로 여유있게 주행을 하셨을 때는 14.5, 15.2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심 주행에서는 공인연비가 8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8.1, 8.5,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에 가까운 수준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도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쉽고요. 예. 고속도로에서는 의외로 이 메이커 측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메이커 측의 수치를 상회하는 연비를 보여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단 미션이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뉴얼 모드로 전환을 해서 8단으로 고정을 해보면 약 150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속도를 구현을 해주다 보니까 소음하고 진동 부분, 연비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방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을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외기수나 내기수나로 전환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일단 아웃사이드 미러에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실린더 안쪽에 모니터에 화면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뿐만 아니고 이 최신 기기들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그냥 방향지시등만으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추후에는 준중형, 중형, 뭐 소형차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선택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많이 국내 소비자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느낌의 제동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족하다라고 표현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차고 넘친다고 표현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브레이크의 담력이라든가 이 조작했을 때의 페달의 이 담력 같은 것들, 반응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HDA2 단계에 와 있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방지가 있는 구간에 단속 구간에서 감속과 가속을 알아서 해주고요. 코너링에 진입을 하게 되면 속도를 조금 떨어뜨려줘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죠.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는 앞뒤 차량의 간격을 본인이 판단을 하고 이 차량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거리 조절을 맞춰가면서 차선을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이 약간 요 전에 나왔던 친구들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차량들은 약간 좀 어색함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꽤나 안정감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이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이런 기능들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런 그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앞서서 그 전 단계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야기가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색하지 않고요. 의외로 또 이 스티어링 잠깐 놓고 이렇게 있다가 이 방향지시등만 딱 조작을 해가지고 차선을 바꾸니까 은근히 또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방향지시등만 이렇게 켜주면 조건이 맞으면은 지금 변경이 되는데 앞쪽에 차량과의 간격이 좀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시도를 해봤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실선하고 점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또 앞차 앞뒤와의 거리도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들도 스스로 판단을 해주니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라서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주행을 해보시면 소음하고 진동 부분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노면 쪽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밤에도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보기는 할 텐데요. 소음하고 진동은 확실히 이 밤에 조금 더 정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측면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 같은 것들이나 터널 안에서 공명음 같은 것들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좀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속 한 110에서 120km 넘어갈 때 A필러 끝부분하고 루프 고 만나는 고즈음에서 약간씩 풍절음이 조금 커지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오더라도 꾸준히 조용한 느낌 가져가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메르디안이 지금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순정 사운드에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고음, 중음, 저음대의 각각의 영역이 아주 도드라지고 또 그 융합이 잘 되고 있던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막귀라서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정도면은 옵션으로 조금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충분히 선택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좀 찰랑찰랑하는 느낌, 그리고 이전에 일반 차량들에서 일반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들에서 안 들렸던 숨어있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또 옵션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동으로 차선이 변경되죠. 지금처럼 어느 정도 속도를 갖추고 있고 앞뒤에 차량이 없을 때 방향지시등을 살짝 켜주게 되면 차가 알아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물론 이게 실선이냐 점선이냐를 파악을 해야 되고 핸들은 살짝 이렇게 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뒤에 차량이 안 오고 있고 차선은 차가 알아서 변경을 해줍니다. 좌측으로 지금 실선이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선 변경은 멈추게 되고요. 지금 앞에는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면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니다라고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인식을 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피곤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의 차량 가격은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4,000 개소세 할인을 받았을 때 4,177만원인가요? 4,100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옵션이 좀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제어 서스펜션, HUD의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랑 프리미엄,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시승 차량의 구성이라고 하면 약 4,800만원 후반대, 4,9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차량 가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이 옵션이라든가 전반적인 차량의 구성을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은 아무래도 다양한 그 기능들,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도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일반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실속 있게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썬루프 정도? 썬루프 정도나 메르디안 사운드, 썬루프랑 메르디안 사운드 요 두 개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즐기시면서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인데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딱 눌러보면 3개밖에 뜨지 않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3개가 뜨고 스마트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클러스터의 그래픽은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같이 변화가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크러쉬 패드 가운데로 길게 쭉 가로지르는 건 없습니다. 이쪽 부분하고 도어 쪽에 조금 적극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돼서 컬러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도 사용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편차라고 할까요? 모드 간의 편차를 조금 크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는 이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은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이렇게 굼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이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연비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원시원한 가속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참고로 V6 3.5L 엔진 회전 질감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기음은 세단으로 보면은 저는 요 정도면은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도 들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기량이나 외관을 보면 이 친구가 또 약간 좀 달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기아자동차 측에서 과감하게 셋업을 해줘도 조금 더 이 배기음을 괄괄하게 세팅을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양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승 차량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마사지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지만 마사지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장거리 운행을 이 차로 좀 해봤는데 장거리 운행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시트는 트림을 조금 변경해서
비용을 좀 더 지불하시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K8에서 제가 좀 괜찮은 옵션 꼽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트림으로 변경하시는 거,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메르디안 사운드는 정말 투자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착장감 같은 것들은 뭐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 차의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디자인이 밖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유려하고 루프 라인도 근사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운전석에 딱 앉으면 상대적으로 앞유리, 이 윈드실드라고 하죠. 앞유리가 조금 짧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감이나 이 개방감에 있어서는 약간 답답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이게 좀 좁아졌다라는 느낌은 운전자에게 전달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더라도 특히 이제 헤드룸이나 레그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 차는 헤드룸이 그러니까 키가 작은 제가 앉아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뒷좌석은 괜찮았어요. 뒷좌석은 괜찮았는데 앞좌석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헤드룸에 여유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 디자인 때문에 조금 감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트 포지션 자체, 그 시트 자체는 참 좋은데 이 공간에 있어서, 그리고 앞에 이 윈드실드가 보여주는 개방감, 시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반면에 이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아웃사이드 미러를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여기 끝까지 창을 하나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개방감은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 운전자가 느끼는 개방감이나 시야 같은 것들은 다소 협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또 소비자분들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최근에 나온 차량 치고는 적극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그렇고 이 센터 터널하고 크러쉬 패드가 만나는 요 부분에 화면에는 그렇게 진하게 잡히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차량이다라고 하면, 신차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이쪽에 좀 가늘고 진하고 길게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이 차는 그러니까 물리 버튼을 최소화시켜 놓고 여기 패널 부분에 버튼을 이원화시켜서, 예를 들면 지금의 상태는 공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고요. 전환을 시켜주면은 AVM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패널 안에서 두 가지의 섹션을 나눠서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팍팍팍팍 누르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작동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개인 그 선호도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이런 점입니다.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도의 참신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사용의 편의성이나 이제 직관적으로 팍팍 조작을 하기를 좋아하는 저같이 성격이 급한 오너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운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심 주행에서 고객 연비는 8.8km로 알고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 전륜구동 차량 기준이고요. 실제 운행을 해보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출퇴근길에서는 최저 연비는 약 6.8까지 확인을 했고요. 통상적으로는 7.5에서 7.8, 8km는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잔진동 같은 것들은 비교적 잘 걸러주는 편이었고요. 확실히 좀 꽉 조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제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느낌들은 도심 주행에서도 이어집니다.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km고요. 도심에서는 8.9인가요? 8.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3.5L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전륜구동 차량인데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은 준수한 편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실제 제가 주행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연비가 공인연비랑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6.8에서 7.5 정도의 연비를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주행 조건이라고 그러면
7.7에서 8km 정도? 8km 간당간당 하는 연비를 보여줬는데 공인 연비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연비였습니다. 물론 새 차기도 하고요. 길들이기가 전혀 안 돼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짧은 구간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제가 이 주행 질감, 승차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뭔가 좀 꽉 조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국산 차량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전륜구동 국산 중형 세단, 준대형 세단들의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부드러운 느낌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꽉 잡아주는, 그렇다고 하드하거나 불편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닙니다.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잔진동 같은 것들에 대한 반응, 처리, 흡수 이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꽉 조여져 있는 서스펜션 안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요. 또 바운스윙 같은 거 이렇게 쳐주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자체의 셋업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시트가 워낙 좀 쿠션감도 있고 탄탄하면서 착자감이 좋은 편이거든요. 시트 자체가 잘 받쳐주니까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이 훨씬 더 좀 균형이 잡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편안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가속 페달의 반응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했을 텐데 즉각적인 반응이 괜찮은 편이고요.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우웅 하면서 끝까지 쭉 끌어주는 이 토크감 같은 것들도 제법 셋업이 괜찮습니다. 물론 이 차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차량은 아니겠죠. 하지만 3.5L, 가솔린 3.5L, 300마력을 발휘하는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달리기는 보장이 된다라는 거 전달을 좀 드려보고요. 아이들링 시의 진동 같은 것들도 제어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핸들이나 시트 그리고 바닥 공간에서의 잔진동 같은 것들은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도심 주행에서는 굉장히 정숙하고 안락한 느낌, 편안함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할 때 스티어링이 굉장히 좀 묵직하고 듬직하게 잘 버텨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심 주행에서도 역시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심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셋업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풀 수 있도록 이런 그 설정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스티어링에 대한 이 묵직한 정도라고 할까요? 무게감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절 가능하게 해줬으면은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MDPS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렉 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충분히 구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금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외관의 디자인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편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요. 곳곳에서 아주 참신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헤드레스트도 단순하게 헤드레스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뒷좌석에서 보면 옷걸이 같은 거 뭔가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조금 높여놨고요. 이 컨트롤 같은 경우도 공조장치하고 AVN을 하나의 패널에서 이 선택을 바꿔가지고 두 가지의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덕분에 여기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이런 시도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스티어링에 보시면 국산 차들은 대부분 왼쪽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자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K8에 와서는, K8에 와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새롭게 재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기존 기아 자동차에 익숙한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한 4일 정도, 5일 정도 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좌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이상 기아 자동차의 K8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